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필터에서 이 고급 필터, 고급 필터의 기능과 그리고 이 고급 필터와 매크로의 기능을 합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업무를 하면서 그 총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본인이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그 자동 필터를 통해서 필터를 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연과학 계열에 그 다음에 간호학과, 그러면은 자연과학 계열에 이렇게 간호학과만 필터링이 되는데 그 이 수에 대한 계산을 하거나 함수를 적용할 때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이 필터 조건에 의해서 보여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필터링 된 데이터가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 필터에 의해서 해당이 없는 것들은 이제 숨김 처리된 거지 데이터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이런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수식을 줄 때 그 순수하게 화면에 보이는 값만 이렇게 그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간에 숨겨진 값들에 대한 정보까지 보여지게 되거나 카운트가 돼서 그 집계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다가 이 고급 필터의 기능과 나아가서 이 매크로의 기능을 합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급 필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매크로의 기능을 합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필터의 기능, 자동 필터의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줘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갖다가 집계하거나 활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 이 자동 필터의 한계는 그 이 원본 데이터, 그죠?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필터링이 되면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열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훨씬 더 많은 열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거를 내가 계속 필터를 걸었을 때 나중에는 내가 이제 어느 부분에 필터를 걸었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해제하고 또 걸고 하는 작업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만지는 과정에서 어떨 때에는 이 원본 데이터가 실수로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고급 필터를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는 건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값들을 뽑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매크로의 기능을 접목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이 고급 필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매크로까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터를 두 개를 줬는데 저희가 이렇게 필터를 하나하나 해제를 해도 되지만, 그죠? 데이터에서 필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전부 해제가 되게 되죠. 네. 예, 이렇게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쵸, 한 672행 정도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것을 제가 뭐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간호학과만 본다 그러면 간호학과만 이렇게 하면은 간호학과 정보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본이 좀 바뀌었잖아요. 필요 없는 값들은 다 이제 보이지 않게 승인 처리됐고 간호학과만 보여지게 되게 원본이 바뀐 부분인데, 이걸 원본은 그대로 두고, 네, 고급 필터는 내가 만약에 이 소속학과에서 간호학과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필드명, 그죠? 원자료에서의 이 필드명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조건을 걸 건데 그 조건이 이제 간호학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데이터에서 고급, 그리고 목록 범위. 근데 목록 범위는 요 데이터가 돼요. 이렇게 끝까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일일이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지금 이 범위는 제가 지금 이름 정의를 한 다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정의는 일단은 범위를 잡고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 이름 정의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 베이스라고
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이름 정의가 되어서 이름 정의한 값을 불러오는 것은 단축키는 F3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전체 범위를 잡게 됩니다. 네,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급 필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고급, 네, 목록 범위는 저희가 이름 정의한 데이터베이스, 그 조건 범위는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내가 원하는 곳을 찍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 고급 필터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 소속 학과가 간호학과인 값만 전부 다 추출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는 건들지 않고 내가 이제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만 추출해서 이거를 뭐 가공하거나 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든지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고급 필터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뭐냐 하면 내가 이번에는 간호학과가 아니라 뭐 보건관리학과를 보고 싶어.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긴 데이터가 바뀌나요? 네, 안 바뀌죠. 근데 고급 필터는 한번 이 조건에 의해서 가져온 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조건을 주어도 이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결과를 보고 싶으면 그죠? 뭐 내용들을 지우고 다시 고급 필터를 적용해야 돼요. 고급 데이터베이스 조건 범위는 똑같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내가 원하는 위치에 확인을 누르면 이번에 이렇게 보건관리학과만 값을 뽑아왔죠. 네, 요거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원자료에 있는 모든 열에 대한 필드명에 대한 값을 다 뽑아왔는데 나는 이 모든 열에 대한 값이 필요 없고 뭐 교육부 계열과 그리고 뭐 이름과 뭐 전공명과 단과대학만 필요하다. 이 부분만 복사해서 저희가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적용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 고급 목록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네, 조건 범위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 복사 위치를 저희가 원하는 필드 명만 뽑아온 이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그저 보건관리학과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저희가 정한 필드명 뭐 계열과 이름과 전공과 단과대학만 가져오는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활용하는 게 이 고급 필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해이고 활용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죠. 내가 이번에는 뭐 다른 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몇 개의 조건을 걸어서 값을 뽑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그 고급 필터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매크로의 기능을 접목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업무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매크로 같은 경우는 한글도 그렇고 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한번 저장해 놓고 어떤 단축키라든지 어떤 내가 설정해 놓은 단추를 눌렀을 때 그 작업이 반복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매크로의 기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고급 필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이해가 좀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크로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그 조건을 달리할 때마다 다시 데이터를 누르고 고급 필터를 적용해서 뽑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매크로 단축키를 통해서 좀 바뀐 수식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뽑아오는 그런 작업을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만들었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건이 항상 하나의 조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자연과학 계열의 간호학과에 그리고 뭐 자연과학 계열의 뭐 간호학과에 그 다음에 성별이 뭐 1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다중으로 조건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필드명을 재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 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똑같이, 그쵸? 이 모든 열에 대한 해당하는 값을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매크로를 실행하면 돼요. 매크로는 상단에 개발 도구에 있는데요. 이 개발 도구가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요거를 보이게 하려면 저희가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가시고 여기에 이렇게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개발 도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체크하시면 개발 도구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의 기능을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좀 이렇게 활용하시려면 매크로 보안 부분에서 보안이 아마 요 두 번째인 모든 매크로 제외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가장 아래에 있는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하시면은 어떤 말림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빠르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그 매크로 이름은 저희가 뭐 검색 모듈로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는 모든 작업들은 이 매크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그리고 고급 그리고 목록 범위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정의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필드명 그 다음에 들어갈 조건들 아직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네, 요 값을 내가 다 뽑아올 거야.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됐고요. 여기에서 또 개발 도구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제가 여기에 별도의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자료에 있는 로우 데이터에 있는 값을 다 뽑아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가 네, 672개가 있고요. 지금 뽑아온 값도 672개 전부 뽑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건을 주는 거예요. 학과를 난 간호학과만 보고 싶어. 간호학과. 그리고 이 매크로에서 실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호학과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약학과 그리고 매크로 실행. 그러면 이 로우 데이터에서 이렇게 약학과만 뽑아왔죠. 그리고 나는 조건을 일단은 자연, 과학, 계열 그리고 실행 자연, 과학 계열을 다 뽑아왔고요. 여기에서 화학, 생명, 과학과 그리고 매크로에서 실행 그러면 자연, 과학 계열의 화학, 생명, 과학과 뽑아왔고요. 여기에서 나는 성별이 1번인 사람만 보고 싶어. 그러면 또 매크로에서 실행. 네, 이러면 네, 이렇게 그죠? 자연, 과학 계열의 성별이 1이고 그 다음 화학, 생명, 과학과인 학과의 정보만 뽑아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건을 달리할 때마다 매크로를 누른 다음에 실행을 눌렀는데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삽입을 누르시고요.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어떤 크기만큼 단추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검색 모듈 확인 그리고 단추의 이름은 저희가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준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자, 자연과학 계열의 이번엔 간호학과 검색. 그러면 자연과학 계열의 간호학과만 뽑아왔죠. 네,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아무리 방대해도 좀 손쉽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값을 뽑아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사실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 자, 여기는 제가 틀고정을 할게요. 자, 여기 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값을 뽑아오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데이터가 여기서 끝나는데 요 아래 부분까지도 뭐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 이 데이터를 뽑아올 때 가장 데이터가 있는 끝행 이후로는 이렇게 테두리 가진 서식도 다 지우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한번 제가 진행을 해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매크로의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그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이거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 제가 설정했던 매크로도 그냥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값들도 그죠? 전부 삭제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매크로를 실행할 건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실행은 요 단계에서 매크로를 실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원하는 값을 보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빈 그 행들의 서식을 지우려면 지금 매크로를 실행하면 안 되고 일단은 한번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조건을 주어서 데이터를 뽑아와야 합니다. 일단 제가 간호학과만 값을 뽑아 볼게요. 여기에서 일단 매크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고급 그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조건 범위는 네, 이렇게 주죠. 네,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요 범위는 네, 이걸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요 조건에 의해서 간호학과인 데이터만 다 이제 뽑아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매크로를 주시면 돼요. 매크로를 실행하시면 돼요. 적용하시면 돼요. 자, 개발 도구 그 다음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이름은 검색 모듈 똑같이 이번에는 바로 키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제가 J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지금부터는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기록되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고급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요 데이터를 한번 지우는 과정도 기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우리가 그죠? 이 구행에 있는 값을 이제 뽑아 올 건데 뽑아오는 첫 행, 요 행을 찍는 게 약간 중요합니다. 요 행을 찍고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한번 아래로 한번. 그러면 이제 모든 값이 다 이렇게 값을 다 범위를 잡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값을 지울 건데요. 딜리트를 지우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 그리고 행을 위로 밀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빈 공간 한번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고급 데이터 베이스 네, 조건 범위는 똑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네, 요 값을 뽑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됐고요. 여기에서 개발 도구 기록 중지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매크로랑 뽑아오는 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실행했던 매크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아오고 나머지 밑에도 서식이 남아있어 가지고 셀 테두리가 보였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인문, 사회, 계열 네, 그렇게 하고 원래는 매크로는 실행을 눌러야 되는데 저희가 단축키를 지정했잖아요. 컨트롤 J 그러면 이렇게 인문, 사회, 계열 값만 값을 뽑아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중국어학과 그리고 컨트롤 J 여기 놓고 컨트롤 J 중국어학과까지 뽑아왔어요. 인문, 사회, 계열의 중국어학과 그리고 값이 여기서 끝나는데 보면은 이 이후의 셀들은
서식에 사라졌죠. 그래서 훨씬 더 보기 좀 좋습니다. 가독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편한데, 저희가 여기에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 아이고, 그죠? 이 삽입의 단추를 하나 크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리고 검색 모듈 확인. 그리고 이름은 텍스트 편집 검색. 네, 이렇게 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인문사회계열 검색. 그리고 여기에서 뭐 유아교육과 그리고 검색. 그러면 인문사회계열의 유아교육과를 뽑아왔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해볼까요? 간호학과 검색. 그죠? 계열이 다르죠? 여기는 자연 갈게요. 계열 간호학과. 그리고 성별이 뭐 1인 사람 검색. 그건 자연과학 계열의 간호학과의 성별이 1까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들의 셀들의 서식은 다 사라져서 좀 더 깔끔하게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해 봤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일단은 이렇게 로우 데이터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이 확정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실행했던 이름 정의를 통해서 범위를 잡아서 적용하는 것처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고, 이 늘어난 데이터 또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은 이 모듈에서 검색을 눌렀을 때 값이 보여지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름 정의는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이 범위까지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늘어난 데이터에 대한 값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범위를 저희가 컨트롤 T를 눌러서, 그쵸? 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범위를 잡고 컨트롤 T, 그리고 머리글 포함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표의 이름을 뭐 정하세요. 데이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고급 필터를 줄 때 저희가 목록 범위 있잖아요. 범위를 잡을 때 한 번만 저희가 이렇게 수기로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가 행으로 늘어나도 이 부분까지 인지해서 이 검색을 눌렀을 때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조건은 같은 행에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건 AND 조건이에요. 그죠? 자연과학 계열의 간호학과의 1.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오화 조건으로 조건을 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자연과학 계열이면서,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이 아니더라도 뭐 중국어학과까지 보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중국어학과 행을 달리해서 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범위를 이렇게만 주면 안 되고, 그죠? 내가 원하는 조건의 개수만큼 여기까지 조건을 주게 되면 이제 오화 조건으로도 이 값을 뽑아올 수 있는 기능을,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이 원자료는 따로 건들지 않고 고급 필터와 매크로의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것들을 뽑아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조금만 능용하면 좀 더 다른 부분으로도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들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다가 실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